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지지율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여론조사 꽃도 뭐 좌편향이다라고 하면 좌편향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거기는 표본 사이즈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거를 전화 면접을 하잖아. ARS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50.4%로 50%를 넘겼습니다. 저쪽 애들은 지들이 50% 넘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국진당이 34%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50.4면은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3.5거든요? 그렇죠. 54%인 54야 거예요. 거의. 네. 어. 민주주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당도 있고 다른 정당도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 55% 정도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추세인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가장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수준에 믿을만 하다는 게 미국에서 했던 모닝 컨설트 관련된 조사 아닙니까? 여기서는 윤석열 현재 17% 나오고 있어요. 설 연휴에 했던 걸로 따지면. 자, 가장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윤석열 18%, 그리고 부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74%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간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이 좋아 싫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윤석열의 내부적인 실체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수치가 7%도 안 될 만큼 이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 또는 국진당의 본질을 봐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17% 나왔네요. 네, 17% 나왔어요. 네, 17%. 그래서 지금 17%. 왜 다르지? 잠깐만. 네. 내가 찾은 거랑? 아무튼 뭐 17, 18 뭐 그 정도 그게 수준이야.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마크롱이 18, 윤석열이 17.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모닝 컨설트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조사랑. 그러니까 모닝 컨설트는 일단 미국이 하는 거고요. 모집 인단이 3,000명이에요. 모집 표본수가. 우리가 많아봐야 500에서 1,000명인 거에 비하면 3,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표본이죠. 그리고 이 표본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적 특성, 성별, 나이, 연령, 직업군을 다 나눠가지고 표본층을 굉장히 세분하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인구 수대로, 지역 수대로, 비율별로 해갖고 나이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여러 가지 성별까지 다 감안해갖고 이 모집 인단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포를 시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집 인단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표본에 소속돼 있는 사람한테만 비공개 링크로 해갖고 조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표본이 오염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대답이 어떤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모닝 컨설트고,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일에 모닝 컨설트가 편향적으로 한다, 내지는 수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서라도 먼저 이의 제기를 했을 거예요. 모닝 컨설트 이 조사 내역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건데, 그런 제기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 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의 골수 지지율은 최소 아직까지 17, 8%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만일에 선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 부정 요인이 77%가 넘기 때문에 75%가 넘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상도에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저 수치면. 경상도에서 이기겠죠. 못 이깁니다. 대구 경북 이기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편향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을 재창출을 하거나 국진당이 다시 자생을 하거나 아니면 불타 쪼개져 갖고 다시 재생을 한다고 치더라도
잘해야 돼요. 윤석열을 쥐고 있으면 그건 필패의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집단에 의해서 이게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왜냐면 종교는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가 얘기하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면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 같아. 그걸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종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는 게 기독교에서만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은 지금 막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천주교 신자들이 다 신부님 말씀을 딱 믿고는 그래 비판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가톨릭 신자들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 많아요. 가톨릭 신부들도 보수적인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사람은 신부들은 이제 진보적인 신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수적인 사람은 입을 닫고 있죠.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냥 그 정치인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거나. 저는 이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또 하나의 민족성이랄까요? 오랜 우리 그 한민족 안에 깔려있는 민족적 정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죠. 왜? 즉 내가 민주당을 옛날부터 싫어했어. 국진당 편이었어. 국진당 여당이 너무 행복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말하자면 정권을 차지하게 생겼고 지지율이 막 올라가.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 좋은 줄은 알지만 이재명이 맞는 줄은 알지만 제가 잘 되는 꼴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 진영이 잘 되는 꼴이 싫어서. 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나는 배알이 꼴리기 때문에 나는 지지를 못해 하는 이 심성이 20% 이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20% 아니,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남아있죠. 땅 사고 부자가 된 사촌이 옆에 있으면 또는 사돈이 있으면은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왜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논문이 나와갖고 심리학 그 부분에서 진짜 전 세계 유일한 민족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야. 당신 조건 없이 50만 원을 받을래? 50만 원을 두 집이서 나눠 받을래? 아니면 올인빵을 해갖고 100만 원대 제로를 해갖고 추첨을 할래 했을 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65% 이상 그냥 50만 원 받는 걸 택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만 70% 가까운 숫자가 해봐. 던져. 이걸로 나온다는 거지. 아니 그거는 세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야. 아니, 빵과 복권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복권. 오징어 게임에서 그렇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게 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만 들어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정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 니들 나눠가지고 50 받을 수 있어. 근데 요거를 니들이 그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100% 저는 50만 원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을 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 가지 승부 조건인데 한 판에 반드시 승부하지 않고 3세 판 이상 가는 거. 그 다음에 야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둘이 나누자라고 했을 때 싫어. 막판 몰아주기 해. 이거 가는 거.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 이러다가 더블로 가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그만해 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근데 이러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추첨을 통해 갖고 몰아주기를 하자 내지는 누구 한 명이 죽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승복을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활의 패턴이 이 정치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싫은 사람은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이 잘하고 앞으로 나라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민주진영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 예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또는 내가 반대측에 뒀던 사람이 잘 되는 꼴이 싫어서 이념이고 나발이고 개인의 판단에 생각 없이 그러고 몰고 간다는 거죠. 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